거기에 세 번째 절입니다. 세 번째 절에 조인된 테이블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인된 테이블이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앞에 중첩 지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때 굉장히 유용하다, 실무에서 많이 쓰인다라고 그랬는데, 이 조인된 테이블은 실무에서 훨씬 더 많이 사용되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여러 개의 테이블들을 미리 합쳐서 조인이 된 그런 형태의 테이블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인된 테이블은 사용자 지리의 from절, 이 from절에 원래 연산의 입력이 되는 연산 대상이 되는 테이블의 이름이 이 from절에 들어가죠. 그런데 이 from절에 아예 여러 테이블들을 조인한 이 조인의 결과 테이블들이 있다. 그래서 조인을 명시를 해서 그 조인된 결과의 하나의 테이블이 만들어져서 그 조인된 결과 테이블이 from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는 기능이 조인된 테이블이에요. 이 from절에 그 조인 명시된 그 조인의 결과 테이블이 하나 from절에 제시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이 조인된 테이블을 사용하기 위해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테이블과 어떤 테이블을 조인한다 그랬을 때 이 조인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는데, 이 조인이라는 것은 뒤에 설명드릴 외부 조인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조인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외부 조인과 구별하기 위해서 내부 조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내부 조인과 외부 조인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은 이제 외부 조인에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고, 이 내부 조인은 우리가 앞에서 이때까지 보셨던 이 조인 지리들의 이 조인 방법하고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 예제는 앞에서 우리가 여러 번 사용하던 예제인데, 리서치 부서에 소속된 리서치 부서에 근무하는 사원들의 이름과 주소를 검색하시오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지리는 이런 지리였어요. from절에 employee와 department 두 개의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리서치 부서라고 하는 부서의 이름은 department 테이블에 있고, 어느 사원이 어느 부서에 근무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employee 테이블에 있어요. 그래서 employee와 department 두 개의 테이블이 필요해서 from절에 employee, department 이렇게 두 개가 있고, where절에서 이 부서의 이름이 research이고, employee와 department 두 개를 결합하는 조인하는 조인 조건이 where절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조인된 테이블은 이렇게 employee와 department 두 개가 조인되어서 이 조인된 결과가 아예 이 from절의 테이블에 있다. 둘이 조인된 결과가 이렇게 테이블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조인된 테이블입니다. 이 조인의 조건은 on 한 다음에 조인 조건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DNO하고 DNumber가 같은 것을 조건으로 employee와 department 둘을 조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 조인된 테이블이 아예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하나의 테이블이라고 생각을 하면 where절의 조건이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dname이 research인 것을 골라내면 조인된 것은 아예 존재하기 때문에 리서치 부서에 근무하는 사원의 first name과 last name과 address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조인된 테이블을 사용하게 되면 이 where절이 간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그러한 기능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밑에 있는 이 일반 지리와 조인된 테이블 지리 어느 게 좀 더 간단해 보입니까? 실제 실무에 있어서는 이 조인된 테이블이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아주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조인된 테이블을 사용할 때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 조인 방법을 다양하게 명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 가서 이런 그 조인 지리를 사용할 때는 요거는 내부 조인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조인 조건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전통적인
내부 조인 방법을 이제 명시를 한 것이고요. 조인 방법에 내부 조인 말고 외부 조인, 자연 조인, 그 다음에 크로스 조인, 크로스 프로덕트, 하여간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테이블들을 결합하는 방법을 명시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지금 이제 자연 조인, 외부 조인 이 두 가지를 지금 이제 설명을 할 건데, 그 중에 이제 지금 자연 조인이라고 하는 거 지금 먼저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연 조인은 우리가 조인을 할 때 동등 조건으로 조인 조건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보면 리서치 부서에 근무하는 사원 뭐 이렇게 했을 때 리서치 부서의 사원 번호와 그 사람이 근무하는 근무 부서 번호 DNO가 같은 이런 식으로 조인의 조건을 이퀄 조건으로 조인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런 이퀄 조건으로 조인하는 조인을 EQ 조인이라고 따로 구별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워낙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이퀄 조건으로 하는 조인의 경우에는 조인의 결과에 하나의 테이블과 또 다른 테이블을 합쳤는데, 여기 조인 조건으로 사용하는 애트리뷰트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이퀄 조건이니까 여기 나오는 값이나 여기 나오는 값이나 같은 값이겠죠. 그럼 똑같은 값이 두 번 나온다. 이게 기분 나쁘다. 그래서 이 자연 조인의 경우에는 이 조인의 결과에 조인 애트리뷰트를 한 번만 결과에 포함하고 다른 하나는 결과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런 형태로 결과를 생성하는 것을 자연 조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연 조인은 기본적으로 이퀄 조건으로 사용한다 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퀄 조건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조인 애트리뷰트가 다 나오면 같은 값이 두 번 나오니까 한 번만 유지하자. 이게 이제 자연 조인이죠. 그 다음에 또 자연 조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조인을 할 때 항상 이퀄 조건이니까 만약에 양쪽의 애트리뷰트 이름이 똑같다고 치면 굳이 어느 애트리뷰트하고 어느 애트리뷰트하고 조인한다 라고 하는 이 조인 애트리뷰트도 표시할 필요가 없다. 어떤 두 릴레이션이 있으면 R하고 S하고 두 릴레이션을 조인한다 이렇게만 명시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 조인은 양쪽 테이블에 이름이 똑같은 애트리뷰트들끼리 조인을 표시하는데, 그렇게 해서 조인 표기를 좀 더 간단하게 하는데, 그런데 이 자연 조인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연 조인은 기본적으로 동등 조건의 조인입니다. 조인 조건이 양쪽 테이블의 조인 애트리뷰트의 값이 같은 것끼리 조인하는 요게 이제 자연 조인이고, 조인의 결과에 한 애트리뷰트만 표현합니다. 한 애트리뷰트만. 그리고 동일한 이름을 갖는 양쪽 애트리뷰트들 사이에 조인에 주로 사용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인 조건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이 양쪽 테이블에 내추럴 조인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같은 이름을 갖는 애트리뷰트가 뭔가 보고 이들 사이에 조인이구나, 그리고 조인 조건은 이퀄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밑에 보시면 리서치 부서에 소속된 사원의 이름과 주소를 검색하세요. 이게 여러 번 나왔던 거죠. 자, 이걸 내추럴 조인을 사용을 해보면 엠플로이 테이블하고 디파트먼트 테이블하고 사원의 부서와 사원의 근무 부서 번호와 부서의 부서 번호가 같은 것끼리 이렇게 조인을 하잖아요. 이렇게 조인을 하는데 이퀄 조건으로 어차피 하니 내추럴 조인을 사용하자라고 해서 내추럴 조인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럼 이건 양쪽의 이퀄 조건이죠. 그리고 애트리뷰트 이름이 같은 것끼리
조인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애트리뷰트 이름이 달라요. 부서 번호에서는 DNO, Employee 테이블에서는 DNO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속 부서 번호, 자기가 근무하는 소속 부서 번호를 나타내고, 디파트먼트 테이블에서는 Dnumber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통일을 시켜줘야 되겠죠, 애트리뷰트 이름을. 그래서 이 디파트먼트의 테이블에다가 별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디파트먼트 테이블을 DPT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서 별명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고 괄호 안에 이 디파트먼트의 애트리뷰트 이름을 다르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dname, 요 dno라고 이렇게 통일을 했네요. dno, 그 다음에 mssn, 그 다음에 msdate,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 dnumber가 이름이 달랐는데 이쪽에 dno하고 이름이 같아졌죠. 그러면 얘의 dno하고 얘의 dno하고 조인을 하기 때문에 이 테이블과 이 별명을 새로 붙인 이 테이블 사이에 내추럴 조인한다, 이렇게만 표시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두 테이블이 조인이 되면 거기에 where's 조건에다가 dname equal research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추럴 조인에는 employee 테이블의 dno 애트리뷰트와 dpt, 디파트먼트의 별명을 붙인 이름이죠. dpt, 거기에 dno, 요 둘이 이퀄 조건이다 라고 하는 것이 묵시적으로, 우리가 표현은 안 했지만 요 조건으로 조인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조인 방법이 아우터 조인입니다. 아우터 조인, 이걸 이제 우리말로는 외부 조인 이렇게 부릅니다. 이 아우터 조인이라는 개념이 새로 나오면서부터 일반 조인을 인너 조인, 내부 조인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부르기도 합니다. 이 인너 조인하고 아우터 조인하고 내부 조인하고 외부 조인하고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이 내부 조인은 양쪽 테이블을 조인을 할 때 여기 조인 애트리뷰트가 예를 들어서 A라고 하고 여기 조인 애트리뷰트가 B라고 합시다. 조인 조건이 이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터플의 이 값하고 같은 값이 있으면 이 터플하고 이 터플하고 결합을 해서 조인을 해서 결과에 포함을 시킵니다. 이 터플의 애트리뷰트가 오른쪽 테이블에 없어요. 그러면 결과에 포함이 안 됩니다. 자, 이 터플이 오른쪽에 조인 조건을 만족하는 터플이 없어요. 그럼 결과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인 조건을 만족하는 터플들만 결과에 나와요. 그러면 이 결과만 봐가지고는 원래 이 터플들이 있었는데 조인 조건을 만족하는 상대방이 없어서 결과에 안 들어왔는지, 아니면 아예 이 테이블에 없어서 결과에 안 나왔는지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조인 조건이 매칭이 되지 않는, 조인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것도 결과에 포함을 시키자, 그렇게 해서 나온 개념이 아우터 조인이에요. 이 인너 조인은 원래 우리가 주로 사용하던 조인이었어요. 그 디폴트 조인이다.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내부 조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어떤 터플이 상대방 테이블에 조인 조건이 있는 경우에만 조인 결과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에 안 나오면 이게 원래 있었는데 안 나온 건지,
조인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서 안 나온 건지 원래 그 테이블에 아예 그런 건 없었는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아우터 조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 아우터 조인은 왼쪽 아우터 조인, 레프트 아우터 조인, 오른쪽 아우터 조인, 풀 아우터 조인 이렇게 세 종류의 아우터 조인이 있습니다.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준이 왼쪽입니다. 왼쪽 테이블에 있는 터플들 중에서 오른쪽에 짝이 있으면 이 조인 이쪽에 짝을 만들어서 결과에 포함시키고 짝이 없으면 이 왼쪽 터플에다가 오른쪽에 짝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 오른쪽 부분에 짝이 없으니까 널로 채워서 조인의 결과에 포함시킵니다. 얘도 짝이 없어요. 그러면 널로 포함을 시킵니다. 이 오른쪽에 얘네가 왼쪽에 짝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건 결과에 포함을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왼쪽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건 따지지 않고 왼쪽에 있는 것 중에서 오른쪽에 매칭되는 것이 없으면 결과에 포함을 시키되 오른쪽 부분을 널로 채운다 라고 하는 것이 레프트 아웃 조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왼쪽 테이블에 있는 모든 터플들이 결과에 다 포함이 됩니다. 대신에 오른쪽에 매칭되는 터플이 없으면 오른쪽 테이블의 애트리뷰트 대신에 널로 채웁니다. 라이트 아우트 조인은 오른쪽이 기준이라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터플들을 모두 다 결과에 포함을 시키는데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의 터플에 왼쪽에 있는 것에 짝이 없다 그러면 일단 오른쪽에 있는 걸 결과에 포함을 시키고 왼쪽 부분의 테이블의 애트리뷰트에 널로 채웁니다. 풀 아우터 조인은 레프트 아우터 조인과 라이트 아우터 조인, 왼쪽과 오른쪽 양쪽 결과를 다 포함을 시킨 것을 풀 아우터 조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이 인너 조인하고 아우터 조인하고의 차이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품목 테이블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고 판매 테이블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는데 이 둘을 인너 조인을 한다고 해봅시다. 이 인너 조인의 인너는 이제 생략해도 됩니다. 조인의 조건이 뭐냐 하면 B의 품목 코드와 A의 품목 코드입니다. 즉 여기 보시면 여기 품목 코드하고 여기 품목 코드하고 같은 것끼리 조인을 합니다. 이 1번하고 1번하고 조인이 될 것이고 2번은 없네요. 그러면 결과에 포함이 안 되고 4번하고 4번하고 조인이 될 것이고 5번하고 5번하고 조인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에는 품목 코드, 품목 구분 판매량을 하기로 했으니까 요 1번의 결과와 2번의 요 1번의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짝이 맞는 것끼리 이렇게 여기까지가 왼쪽 테이블이었군요. 자, 이렇게 조인의 결과에 포함을 시킵니다. 즉 조인 조건을 만족하는 것끼리만 결과에 포함이 되죠. 그런데 이걸 인너 조인을 사용하지 않고 레프트 조인을 사용했으면 왼쪽이 기준입니다. 왼쪽이 기준이어서 얘가 매칭되는 게 있으면 결합을 해서 조인 조건에 조인 결과에 포함이 됩니다. 얘가 매칭되는 게 없어요. 없으면 얘를 일단 결과에 포함을 시키고 오른쪽 부분에 널로 쭉 채우는 겁니다. 얘는 매칭되는 게 있죠. 그러면 이제 결과에 들어가고 얘도 매칭되는 게 있죠. 결과에 들어가고. 그래서 일단 결과적으로는 이 왼쪽에 있는 것이 무조건 결과에 다 포함이 되고 매칭되는 게 없으면 그 상대방 쪽을 널로 채우게 됩니다. 요게 레프트 아우트 조인입니다. 라이트 아우터 조인은 오른쪽이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풀 아우터 조인은 왼쪽 오른쪽 모두를 적용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조인된 테이블과 조인의 여러 종류 내추럴 조인, 아우터 조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셨습니다.